지금 와 있는 곳은 휴런 스트리트하고 하버드 스트리트 딱 중간에 있는 코너인데, 이게 토론토 대학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시는 토론토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오늘 북쪽으로 가서 같은 길에 있는 선상에 있는 프로퍼티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중간에 공원같이 보이는 곳이 캠퍼스 전경이고요. 바로 라이브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5분 정도면 바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폴리 부동산의 이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부동산, 유니버시티 토론토 바로 북쪽에 있는 휴런 스트리트라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한 100년 이상 된 집인데, 이 집의 특징은 세 유닛으로 나누어가지고 어떤 투자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Hello, Mila. Hi. Hi, how are nice to you?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Home for the weekend. Okay. Okay, so you guys, You don't like to take a video, right? No, it's fine. It's okay, fine? It's fine. Oh, yeah. Thanks. Don't mind the mess. No, that's fine. He says okay. yeah, it's okay. Yeah, yeah. 자, 이게 100년 된 집인데, 일단 특징이, 빅토리안 스타일 하우스라고 합니다. 특징이 천장이 높고, 여기저기에 우드로 된 몰딩이 있고, 스테인 글라스가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해가 지거나 할 때 햇빛이 들어오면서 아주 오색 영롱한 그런 빛이 들어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입니다. 자, 커먼 에리어에서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뷰이 나오고, 계단 올라가면 이제 두 번째 뷰이 나오는데, 이 집의 이제 오리지널 스트럭처는 이 계단이 있는 부분이 다 이렇게 오픈이 돼 있었겠죠? 이 오픈된 거를 이렇게 벽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 1층의 현재 시세는 한 3,200불이라고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원베드룸에 원 키친에 원 와시룸이면 이 정도 상태면은 3,200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3,000불 정도는 일주일 안에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워놓고 지금 판매를 하는 거냐 하면은, 아무래도 테넌트가 있으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좀 지저분하고, 아무래도 쇼잉이 24아워 노티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1층 정도라도 비워놓고 그래야지 이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비워놓은 것 같습니다. 가격만 조금만 내리면 일주일 안에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엔트런스 들어오면은 유닛을 분류해놨는데, 아예 이 커먼 에리어가 있고 공동 에리어가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유닛이 나오고,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두 번째 유닛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2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층은 투베드룸의 원 와시룸인데, 여기 나와 있기로는 지금 3,100불을 받고 있고, 시장 가격은 3,500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둘러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한 3,500불보다 훨씬 더 높은 한 3,900불? 거의 4,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제 테넌트가 약간 어지러 놓고 그러긴 했지만, 자, 3층도 약간 어질러 놓기는 했지만,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여기 나와 있기로는 3,350불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너끈히 3,700불, 800불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넉넉하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옆집과의 통로를 통해서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탈출구가 빠져 있네요. 좀 스틸로 된 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하로 이제 따로 지하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구가 있는데, 아마 공동 이가 아마. 오케이. 나코인 런드리 공정하고, 유닛이 4개, 지하까지 합하면 4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노스역에 단 한 채 렌트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4개 유닛을 렌트 주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거의 노스역에 비해서 2배 정도 됩니다. 노스역이 한 2%, 텍스 빼고 다 빼고 나면 2%, 여기는 한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투자라고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 저도 마치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다 좋은데, 이게 좀 약간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층에 비어 있었죠. 이게 비은 게 과연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게 렌트가 안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0년, 120년 된 집이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게 모르는 이게 무슨 리킹이나 무슨 고장이 나면은 이걸 또 엄청나게 돈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게 테넌트가 하나도 아니고 세 개, 네 개 이런 세 그룹을 테넌트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나를 골치 아프게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제 또 걱정이 있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한 개도 아니고 지하까지 합하면은 네 개 유닛인데 이거를 이게 뭐 화재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규정에 맞는 건지 법적으로 나한테 뭐 문제 책임질 게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이런 거죠. 베이컨트가 이게 걱정이 되긴 되지만 이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NX 지역은 한국의 서울로 치면은 신촌, 대학가에 젊은 애들이 북적거리는 신촌, 그 다음에 쇼핑몰로 북적거리는 명동, 그 다음에 또 고급 상가로 또 유명한 또 압구정, 이 세 개가 다 몰려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토론토 대학 학생들 숫자인데 요 다운타운 캠퍼스만 해도 거의 6만 명에 다다르는 학생이 이제 등재했고요. 물론 임직원까지 합하면 거의 8만 명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도 이 다운타운에 가깝고 자기네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없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계속 생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잘 올라가고 렌트도 금방금방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매매도 많이 해보고 렌트도 많이 나봤지만 낼 때마다 항상 일주일 안에 오파가 뭐 3개에서 5개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공식률에 대한 베이컨트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걱정. 100년 된 집. 이것도 걱정이죠.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캐나다에서 이 건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집도 많이 이제 레노베이션이라든지 신축에서 인볼브를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20년 전, 30년 전에 최근에 지은 집에 비해서 이 100년, 120년 집이 이 스트럭처로 훨씬 더 튼튼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 된 집들은 보통 이제 대량 건설사에서 뭐 6개월 안에 거의 뭐 100채, 200채를 짓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자의 이런 숙련도라든지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을 빨리빨리 많이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집들도 10년, 20년이 지나면은 100년 된 집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된 집이라도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캐나다에서 집을 매매할 때는 홈 인스펙션, 주택 검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이지만 제 같은 경우는 꼭 그 고객한테 이제 레코멘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이제 집에 메인테넌스 하는데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데가 지하에 HVAC 시스템, 난방로, 보일러, AC 유닛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지붕 뭐 이런 건데 이 홈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아보면은 앞으로 향후 1년, 뭐 3년, 5년에 어느 정도 메인테넌스 하는 비용이 들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러가 이제 제시하는 금액, 바이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이제 깎아서 들어가는데 이 홈 인스펙션 리포트를 보고 내가 이 향후에 돈 이만큼 쓸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 해줘 해가지고 서로 합의되면 이제 오퍼가 수락이 돼서 집이 팔리고 집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의 이 집 매매는 그래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100년 된 집이든 뭐 20년 된 집이든 새 집이든
이 홈 인스펙션을 꼭 받고서 집을 구매하시면은 나중에 뭐 크게 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테넌트가 나를 머리 아프게 하면 어떡하나,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때를 쓰면 어떡하나,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 뭐 이런 거죠. 저도 처음에는 내 영어도 짧고 어떻게 테넌트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지 이랬지만, 이 지역의 이 주로 테넌트들은 학생 아니면 전문 직장인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게 걱정이 된다면 저 같은 이제 부동산 전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멀티 프로퍼티를 관리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 다운타운에서도 한 10개 유닛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전문인을 뭐 1년, 2년을 쓰면 그동안에 노하우를 배워서 나중에는 내가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좀 비용을 아끼고 뭐 용감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아무래도 테넌트를 관리하다 보면은 테넌트가 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섞여서 뭐 좀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테넌트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어떤 프로퍼티 매니저하고 내 집주인하고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 테넌트를 집주인이 직접 만나게 되면 항상 조그만 것도 이렇게 큰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을 써서 한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빌딩 코드라든지 뭐 조닝 바일로, 한국으로 치면 도시계획법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건축 법규, 뭐 화재 예방법 이런 게 있지만 이 지역의 NX 지역의 이 주택 조닝은 R1, 뭐 R2, R3 이렇게 나뉘는데 보시면은 뭐 4개 유닛까지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주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아무래도 화재 예방이겠죠.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파이어 엑시스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건물 옆이라든지 건물 뒤쪽에 항상 스틸로 된 그 파이어 엑시트 그 스테어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지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 말고 또 나가는 엑시트이 따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엔트런스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면 창문 같은 경우라도 미너브하고 그랬어가지고 창문 사이즈를 좀 크게 한 창문이 있으면은 또 괜찮습니다. 비상구로 좀 그 간주가 됩니다. 어떻게 이제 컨셉을 잡으시냐면은 소방관이 삼두통을 메고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지하 같은 경우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창문이 뭐 사람이 들어갈지 못할 정도로 조금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법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따르시면 나중에 전혀 집중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재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